자, 오늘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한 아이콘, 전설적인 인물이죠. 리 아이아코카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 아니요, 그 이상입니다. 이 질문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잘 나가던 회사에서 해고된 사람이 망하기 일보 직전인 다른 회사를 살려내고 심지어 국민적인 영웅이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모타운의 이다나입니다. 아이아코카는 처음부터 뭐랄까 카리스마와 야망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리 아이아코카, 그는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배경에서 시작해서 미국 역사에 남는 경영인이 된 거죠. 원래는 공학도였어요. 리아의 대학에서 산업공학, 프린스턴에서 기계공학 석사까지 마쳤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그의 진짜 재능은 사실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곧바로 그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포드에서의 흥망성쇠, 그의 화려한 성공과 또 정말 드라마틱했던 퇴장, 함께 보시죠. 그의 성공 스토리는 진짜 영화 같아요. 1946년에 입사해서 마케팅으로 부서를 옮기자마자 대박을 터뜨립니다. 56년형 포드를 월 $56 할부로. 이 캠페인 하나로 그냥 단숨에 스타가 된 거죠. 완전 혁신이었거든요. 이 성공을 발판으로 그는 말 그대로 회사의 정상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포드 시절 그는 최고 업적을 딱 하나만 꼽아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머스탱이죠. 당시의 자동차는 그냥 이동수단이었어요. 근데 아이아코카는 그걸 바꾼 겁니다. 차를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개성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머스탱의 대성공으로 그는 업계 최고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커리어에 빚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죠. 바로 그 유명한 포드 핀토 스캔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용을 줄이려고 차 한 대당 $11짜리 연료 탱크 보호 장치를 빼버린 거예요. 왜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물어주는 보상금이 이 장치를 다는 비용보다 싸다는 정말 냉혹한 계산이었죠. 이 사건은 그의 철저한 비용 중심 리더십이 가진 어두운 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거물들의 충돌이죠. 아이아코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면 우리도 혼다 엔진을 써보자, 이런 제안들이 헨리 포드 2세 회장의 자존심을 건드린 겁니다. 회사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1978년에 그는 해고당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난 당신이 싫어.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세 번째 파트, 벼랑 끝에 크라이슬러. 포드에서 쫓겨난 그에게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의 회사가 다음 무대가 됩니다. 그때 크라이슬러의 상황요? 우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돈이 줄줄 새고 있었고 경영진은 너무 비대했고 나오는 차들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아무도 안 샀죠. 그냥 파산만 기다리는 시한부 상태였어요. 모두가 저긴 안 돼,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 위대한 턴어라운드.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크라이슬러를 구하기 위한 그의 대담한 작전 한번 보시죠. 그의 구출 작전은 정말 신속하고 과감했습니다. 우선 부사장 35명 중에 33명을 잘라버려요. 완전 물갈이죠. 그리고는 노조를 찾아가서 이사회 자리를 내주면서 임금 동결을 이끌어냅니다. 그 다음에는 회사의 운명을 걸고 정부를 설득하기 시작하죠.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돈으로 완전 새로운 차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징적인 숫자, $1, 바로 그가 받겠다고 선언한 자신의 연봉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 슈맨십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나는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를 전 국민에게 보여준 진짜 천재적인 한 수였습니다. 정부 설득 쉽지 않았죠. 수많은 청문회를 오가면서 정말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억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의 정부 대출 보증을 받아냅니다. 이제 회사의 모든 운명이 이 돈에 달리게 된 거죠. 자, 그 $15억 아이아코카는 도박을 합니다. 그가 내민 첫 번째 카드는 바로 K카였어요. 솔직히 멋있거나 화려한 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불황을 겪던 미국인들에게 딱 필요한 차였죠. 실용적이고 연비 좋고. 이 K카가 바로 크라이슬러 회생의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바로 미니밴의 등장이죠. 사실 이건 아이아코카가 포드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만들자고 했던 아이디어였어요. 밴처럼 넓은데 승용차처럼 편안한 차.
이 미니밴은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고 수십 년간 크라이슬러의 돈줄, 그야말로 캐시카워가 됩니다.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크라이슬러는 정부에서 빌린 15억 달러를 약속했던 기간보다 무려 7년이나 일찍 전액 다 갚아버립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턴어라운드는 대성공으로 끝났고 아이아코카는 그야말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자, 5번째 파트입니다. 미국 전설의 한계.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명과 암이 있죠. 그의 성공 뒤에 가려진 그림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후반기 커리어는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AMC를 인수해서 지프라는 보물을 손에 넣은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하지만 뜬금없이 람보르기니를 인수했다가 큰 손해를 보기도 했죠. 한마디로 성공에 너무 취해서였을까요? 시장의 변화를 좀 놓치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이아코카의 유산. 그렇다면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문장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더 좋은 차가 있다면 그걸 사십시오. 정말 유명한 그의 광고 카피죠. 이 한 문장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엄청난 자신감,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대중과 직접 소통하려는 태도. 그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리 아이아코카는 역사상 최초의 셀러브리티 CEO로 기억됩니다. 그는 그냥 차를 파는 경영인이 아니었어요. 미국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팔았죠. 그의 스토리는 위기의 순간에 과감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온몸으로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즘처럼 조용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더 주목받는 시대에 리 아이아코카처럼 대담하고 때로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그런 리더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의 유산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